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세종 FM 98.9 MHz 임지한의 세종납시유 진행자 임채한입니다. 세종납시유는 매주 명사를 모시고 그분들의 전공분야에 관한 얘기와 인생관, 삶의 희로애락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매주 테마를 정해 그에 대한 지식과 정보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갑동 대전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를 모시고 세종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김갑동 교수는 대전에서 태어났지만 세종시로 이사 오셔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세종시에 대해서 많이 알려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지한의 세종납시유는 98.9 MHz 세종 FM과 OBS 라디오 99.9 MHz와 함께합니다. 오늘의 첫 곡은 정수라의 도시의 거리로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 도시의 거리 그대를 처음 만난 곳 우리들은 오늘 밤도 함께 있네. 여기 있는 낭만의 거리 불빛이 흘러내리고 우리들은 먼 나를 생각하네. 넘치는 장마다 꿈이 피어나는 거리 가슴을 열어라. 뜨거운 이야기는 우리의 고독을 씻어주네. 가로수 잎들이 계절을 말해주는 거리 추억을 남기며 아쉬운 낮과 밤이 우리의 곁을 떠나간대. 내 사랑아 잊지 말자. 이 거리의 불빛처럼 타오르는 사랑을 잊지 말자. 그대여 넘치는 장마다 꿈이 피어나는 거리 가슴을 열어라. 뜨거운 이야기는 우리의 고독을 씻어준대. 가로수 잎들이 계절을 말해주는 거리 추억을 남기며 아쉬운 낮과 밤이 우리의 곁을 떠나간대. 내 사랑아 잊지 말자. 내 사랑아 잊지 말자. 이 거리의 불빛처럼 타오르는 사랑을 잊지 말자. 그대여 내 사랑아 잊지 말자. 내 사랑아 잊지 말자. 이 거리의 불빛처럼 타오르는 사랑을 잊지 말자. 그대여 네, 정수라의 도시의 거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럼 임지한의 세종납시유 초대 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김갑동 교수님 납시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많이 바쁘신데 우리 FM 방송국까지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네, 요즘은 이제 제가 벌써 이제 퇴직한 지가 한 1년 반 정도 돼 가지고 네.
대전 쪽에서 이제 인문학 강의 같은 네. 것을 하고 또 뭐 사람은 나이 먹을수록 건강이 최고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각종 운동도 좀 하면서 건강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건강 관리가 중요하죠. 우리 이번에 뭐 휴가 계획은 있으신지요? 예, 뭐 저도 나름대로 바쁘고 그래서 특별히 뭐 놀러 가는 휴가는 없고 예. 8월 초에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조선통신사 행사가 대마도에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행 겸 행사 참여 겸 해서 대마도에 3박 4일 정도 갔다 예. 올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잘 됐네요. 예. 그럼 대마도에 좀 거기서 좀 시원한 데 좀 한번 가보시고. 네, 네. 네. 그러면은 교수님 그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대전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대전고등학교를 나오고 예. 대전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공주사범대학 역사교육과에서 예. 역사교육을 주로 전공을 했고 또 졸업한 후에 이제 군의 ROTC로 갔다 와서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언뜻 보니까 예. 군인 같기도 해요 지금. 예, 고맙습니다. 제 뭐 어렸을 때 꿈은 사실은 장군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군대에서 제대하고 네. 박사 학위를 받은 후에 저쪽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교에서 예. 한 8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런 뒤에 이제 고향이 대전이기 때문에 네. 98년도에 대전으로 와서 한 25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퇴직을 했고 네. 그 뒤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많이 했는데 교내에서는 도서관장, 박물관장, 또 인문예술대학 학장 예. 이런 것을 또 지냈습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이제 교육부에서도 좀 활동을 했는데 교육부 역사교육심의위원회 위원도 했고 네. 또 각종 시험 출제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전국 수학 능력 시험이라든가 교원 임용고사라든가 또 공무원들 네. 시험 출제를 많이 했습니다. 또 이제 한국 중세사학회라고 있거든요. 예. 주로 이제 고려 시대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모인 학회인데 거기에서 회장도 했고 예. 지금은 이제 퇴직한 뒤에 다산학당이라는 일종의 이제 CEO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학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이 대전이라서 오랫동안 대전에 거주하다가 2021년도 11월달에 네. 세종으로 이사 와서 세종 시민이 됐습니다. 예. 예전에도 뭐 이사 오지 않으셨을 때도 세종시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아이 그렇죠. 예, 예. 네. 대전에서 출생하시고 또 대전고등학교 졸업, 공주 사범대학 역사교육학과를 졸업하시고 또 문학박사이시고 원광대학교, 대전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또 뭐 작물관장, 또 대전대학교 도서관장, 또 인문예술대학 학장,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한국중세사학회 회장, 전국 수학능력 시험, 이제 다음 이제 그 수학능력 시험이 다가오는데요. 또 중등 임용고사 공무원 시험 출제위원, 다산학장을 이렇게 하셨다고 본인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그 이력 중에서도 다산학장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다산학, 뭐 정약용, 정약용 학회인가 보죠? 이게 사실은 학회는 아니고요. 예. 주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에 모여서 예.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전공한 교수님들을 초청해가지고 예.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다산 선생님의 사상과 업적 이런 것을 이제 공부를 하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대전의 역사라든가 또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미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하는 일종의 CEO 과정하고 비슷한 그런 것인데 제가 이제 지금 학장을 맡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범대학에 나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막 출제위원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사범대학에 뭐 진학한 그 뭐 이유가 있었나요 그 당시에? 예, 조금 아픈 기억이긴 하지만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렇죠. 예. 예, 예. 아버지는 일제 시대에 이제 징용도 갔다 오시고 그래서 네. 고생을 많이 하셔서 예. 일본에서 이제 위장병을 얻어가지고 오셔가지고 예. 고등학교 1학년 때 51세에 돌아가셨는데 와, 예. 그 돌아가셔서 땅 속에 묻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사춘기라 그런지 예. 상당히 허무한 느낌 이런 걸 그렇죠. 많이 가졌죠. 예. 그래서 아이고 학교에 다녀서 뭐 하나 그래가지고 학교를 사실은 포기하려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안 가고 그랬는데 아니 아버지 안 계시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하여튼 그때 예. 뭔가 사춘기도 있고. 예, 예. 허무한 마음 인간은 다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저희 집에 대전에서 한 10km 떨어져 있고 그때 도로 포장도 안 됐었어요. 예. 그런 자갈길을 자전거를 타고 3번을 찾아오셨어요. 오. 네, 그래서 3번째 찾아오셨을 때 제가 선생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나이가 3번 운다는데 네. 태어나서 한 번 울고 그때 한 번 울었습니다. 네. 울고 나서 그때부터 학교를 착실하게 다녔는데 저분이 진짜 선생님이구나. 예. 나도 저분 같은 교육자가 돼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은 제가 사범대학에 진학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당시 교수님이 예. 그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뭐 이렇게 떡잎부터 알아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또 열심히 대학 가야 된다 막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상당히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 선생님한테 스승의 날에는 꼭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오늘 얘기가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우리 교수님이 신청한 이동원 박인수의 향수를 듣고 다시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네네. 예, 고맙습니다. 넓은 벌동 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뒤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비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에 늘 이칠리야 지라로에 채가 식어지며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얇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지평에를 걷다 거이시는 곳 그것이 참아 꿈의 눈이시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밖으로서 가사를 찾으러 그 서비스레 함초롱 휘적시던 것 그
한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절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것이 참아 꿈엔들이 진리야.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오지 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집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엔들 꿈엔들 이 네, 이동원의 박인수 향수를 감상하셨습니다. 교수님, 지금의 그 세종 상황에 대해서 또 역사학자이시니까 행정수도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은 수도 자체를 이렇게 옮겨야 하는지 그 교수님 한번 생각을 들어보고 싶거든요. 예. 현재는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최소한 이제 행정수도 내지는 또 나아가서는 실질적인 수도가 돼야 된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제일 큰 이유는 예. 지역 균형 발전 문제죠. 네. 잘 아시다시피 현재 모든 것이 다 서울 집중이 돼 있잖아요. 네. 인구도 그렇고 뭐 교육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예. 뭐 특히 이제 대학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에 소재한 대학은 다 서울대학교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좀 불균형하다. 예. 그래서 인구 분산이라든가 지역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 반드시 수도 내지 행정 수도가 네. 세종시로 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국가 안보상의 문제죠. 네. 서울이 휴전선에서 너무 네, 너무 가까이 가깝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또 옛날 같이 6.25 때처럼 전쟁이 일어나면 너무 네. 쉽게 함락될 가능성이 있다. 예. 6.25 때도 사실 서울이 3일 만에 함락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보다는 좀 더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네.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금 아마 대통령님께서도 실질적인 어떤 수도가 돼야 된다라고 그 전에 아마 말씀하신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쉽지는 물론 않겠죠. 왜냐하면 수도를 이전한다 그러면 개헌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하여튼 뭐 기회가 되면 개헌까지 돼서 행정수도 내지는 실질적인 수도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행정상 그 기관들이 지금 거의 많이 내려와 있고 또 이제 뭐 국회도 온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죠. 조금 이제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거기다 수도까지 오면은 그 청와대 지금 뭐 용산 그렇죠. 거기까지 옮기면은 정말 금상첨화일 것 같은데 뭐 장래를 위해서 또 휴전선에서 멀리 좀 떨어져 있는 그 세종시가 적합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제 서울은 경제 도시로 가야 되고 이제 우리 세종은 실질적인 이제 수도 워싱턴처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교수님 그 세종이 또 이제 백제 땅이잖아요. 그렇죠. 예. 역사적으로는 그 백제 때
세종시 바로 옆에 공주가 예, 또 예, 이제 수도였잖아요. 그렇죠. 역사상 수도. 예. 그 천도를 그 단행한 그 사례 옛날을 중심으로 해서 백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그렇죠. 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예. 백제도 수도를 몇 번 옮기거든요. 네. 원래 이제 서울 한성 쪽에 있다가 웅진 또 네. 공주로 공주, 옮겼다가 네. 이제 또 부여로 옮기고 그러는데 처음에 이제 웅진으로 옮길 때는 어쩔 수 없이 사실은 그렇죠. 그 천도를 한 거죠. 예. 함락돼가지고. 예, 그렇죠. 사실 뭐 백제는 고구려와 부자 간에 있는 그 나라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구려의 건국자가 고주몽인데 네. 고주몽의 서자들이 비류와 온조 네. 이렇게 이제 형제가 있는데 예. 비류하고 온조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비류는 미추홀 지금의 인천에 건국을 했고 네. 온조는 지금의 이제 서울 예. 한성 쪽에 이제 건국을 했는데 온조가 처음 건국할 때에는 나라 이름을 십제라고 그랬어요. 십제. 예. 네, 10명의 신하가 사람들을 구제할 것이다. 뭐 그런 뜻이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인천에 도읍을 했던 비류 형이죠. 형은 거기가 바닷물이 짜고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패를 하고 예. 동생이 어떻게 지내나 하고 이제 신하들 이끌고 왔는데 동생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비류는 자살을 하고 자살했구나. 예. 그리고 비료를 이제 그 보조하던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온조 세력에 합세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신하가 한 100명쯤으로 늘어났다. 예. 그래서 이제는 100명의 사람들이 세상을 구제하고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다. 그래서 십제에서 백제로 이름을 고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백제가 이렇게 건국이 돼가지고 한성에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때 최전성기를 맞이한 것이 근초고왕이거든요. 예. 근초고왕은 여러 가지 이제 업적을 남겼지만은 그 고구려에 관계된 것을 얘기를 하면 고구려의 영역까지 쳐들어가서 예. 평양성을 점령하고 예. 고구려의 왕이었던 고국원왕을 살해한 거예요. 아. 고구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기분 나쁘고 참 그렇죠. 저기 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고국원왕의 아들인 소수림왕이 내재적인 그 내치에 힘써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한 뒤에 예. 우선 광개토왕이 사실 백제를 점령을 해요. 예. 점령을 하는데 그런 부자 간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지 그냥 아신왕이라는 백제왕의 항복만 받고 그냥 물러가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광개토왕의 아들 뭐 정식 아들은 아니고 이제 고국 양왕의 이제 아들인데 그 장수왕 장수왕대에 와서 다시 이제 서울을 옮기죠. 국내성에서 이쪽 평양으로 옮기면서 그 남미 장수왕의 정책을 남하 쓰면서 정책.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수왕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백제 서울을 점령하고 예. 당시의 왕이었던 계로왕을 살해하면서 예. 어쩔 수 없이 계로왕의 그 이제 태자였던 문주왕이 공주 쪽으로 이렇게 천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때 제가 알기로는 천도했을 때 망해서 왔기 때문에 예.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 많이 좀 이렇게 업신여기게 됐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래도 문주왕은 사실은 그 신라에까지 가서 네. 신라의 구원군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오는 도중이었는데 이미 백제의 서울이 점령당한 네.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웅진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네. 됐었죠. 그거 이제 뭐 사비 시기는요? 사비 시기는 이제 성왕 때 이제 웅진에서 그 사비 그 부여로 이제 옮기게 되는데 예. 성왕이 이제 옮기게 되는 그 이유는 부여를 근거로 한 세력이 있었어요. 예. 그 백제의 이제 8대성 귀족이라고 있는데 예. 성씨가 8개 성씨가 되는 그 귀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씨 세력이 있습니다. 예. 이 사씨가 부여를 기반으로 한 지방 세력이거든요. 대단히. 예, 이 사람들이 좀 공주 여기는 너무 좁고 그러니까 부여로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마 그분들이 건의했을 권유한 겁니다.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예, 권유한 예,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씨들이 그 부여 시대, 사비 시대에 가면은 정계에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익산 미륵사 탑 그 속에서도 무왕의 왕비가 사시 왕비가 예. 있었다 하는 예. 그런 기록이 나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웅진에서 부여로 이렇게 다시 천도한 거는 그 사시들의 권유로 그렇죠. 예, 갖고 또 그쪽에는 또 넓은 땅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또 예. 바다를 통해서 외부로 진출하기도 그렇죠. 또 좋았다는 그런 그렇죠, 말도 그렇죠. 있는데 예. 말씀 좀 해주시죠. 중국 쪽으로도 진출하기가 좋고 예. 또 신라 쪽으로도 진출하기가 좋고 예. 또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잃어버렸던 한강 유역을 되찾는 예. 그런 이제 작전도 하죠. 예. 그 결국 이제 성왕이 신라의 진흥왕하고 연합해 가지고 결국은 고구려 땅을 쳐들어가서 네. 옛날에 잃어버렸던 한강 유역 땅을 수복을 하죠. 아. 수복을 하는데 예. 신라가 이제 배신을 한 거예요. 예. 네. 백제한테 주기로 했던 땅을 신라가 차지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배신을 당한 그 성왕이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성왕의 아들이 있어요. 예. 부여창 또는 여창이라고도 하는데 예. 이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당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저한테 군사를 좀 주면은 제가 신라를 정벌해 가지고 예. 하여튼 매운맛을 보여주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신라를 쳐들어가죠. 그게 예. 이제 관산성 전투라는 건데 관산성 지금의 전투. 이제 그 옥천을 얘기하는 예.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싸워서 일부 점령을 했는데 성왕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걸 보고 예. 내가 가서 얘를 좀 위로해 줘야 되겠다라고 갔다가 결국은 그 정보를 얻은 그 신라 측 네. 군사들이 습격을 해가지고 성왕이 죽게 되잖아요. 아. 예. 하여튼 이제 그런 그 과정을 예. 겪게 그 되는데 성왕의 예. 그 업적도 많은데 일단 이제 그 백제는 부여 쪽으로 와서 일단은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성공을 했죠. 예. 성공을 해서 예. 여러 가지 이제 또 업적을 남기고 그런 그 성왕이 죽은 것에 대한 또 복수를 또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의자왕 때 가면은 그 대야성 전투라고 그래서 지금의 합천인데 예. 합천까지 진출해서 그 대야성의 성주하고 그 성주의 부인을 죽여가지고 예. 그 시신을 이제 가지고 옵니다. 아. 신라에 대한 복수를 한 거죠. 복수. 그런 이제 상황이 되기도 했고. 예. 옛날에도 뭐 전쟁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네. 그러면은 그 역사상 그 수도 그 천도에 또 실패한 예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도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성공한 예도 있지만은 네, 실패한 예도 상당히 예. 그 있습니다. 아, 우리 지금 세종시는 잘 가고 있거든요, 현재. 예.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 신라 같은 경우도 예. 삼국시대의 신라는 경상도를 기반으로 해서 좀 지역이 좁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김춘추, 김유신에 의해서 삼국 통일이 되면서 영토가 넓어졌어요. 예. 그래서 영토가 넓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경주는 너무 치우쳐 있어요. 예. 그래서 서울을 좀 옮기자 이렇게 해서 예. 달구벌로 옮기려고 했었죠. 달구벌. 달구벌. 달구벌이 어디냐? 지금의 대구죠. 대구. 예. 대구로 옮기려고 했는데 대구. 예. 역시 옮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귀족 세력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 토우 실패한 세력들. 예. 그렇죠. 예.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런 예도 있고 또 고려 시대에 오면은 원래 고려 시대의 수도는 개경이거든요. 네, 개경. 개경인데 고려 태조 왕건이 평양을 제2의 수도로 삼았어요. 예. 네. 그래서 정종 때에 오면은 정종이 사실은 이제 서경에 있는 그 평양에 있는 왕순식이라는 왕건의 사촌 동생의 힘을 빌어서 왕위에 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평양으로 천도를 하려고 했어요. 예.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또 틀고 일어나서 반대를 해가지고 또 결국은 실패한 거죠. 실패했죠. 네. 그러면은 그 성공 또 요인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예, 그렇죠. 뭐 예. 성공한 예도 뭐 있었죠. 예를 들면 고구려 같은 경우도 예. 저쪽 현재 중국 쪽에 수도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국내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잖아요, 예. 수도를. 그래서 장수왕 때 그렇게 옮겼는데 뭐 나름대로 반대가 있었겠죠. 예. 그러나 장수왕은 말 그대로 장수한 98세까지 산 예. 분이고 이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왕위에도 오래 있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서 수도를 옮겼고
또 이제 그 고려 말기에 예. 이성계라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예. 고려를 뒤엎고 혁명을 하잖아요. 예. 혁명을 하면서 사실 처음에는 여기 계룡산 쪽으로 옮기려고 그랬었죠, 수도를. 네. 그런데 경기도 관찰사였던 하륜이라는 사람이 반대를 하고 예. 또 거기에 또 여러 사람들이 또 합세를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계룡산이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 저 한양 지금의 서울 쪽으로 옮기게 결국은 되죠. 계룡산보다 지금 네. 서울 한양 쪽이 더 잘 본 거잖아요. 계룡산 이쪽에는 뭐 높고 그러니까 이제 그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제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넓은 평야에 가도 뭐 이렇게 방어를 잘 할 수 있고 만약에 계룡산으로 오면 제 생각인데 산들이 높아서 그냥 뭐 이렇게 숨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지만은 그 발전적인 면은 그렇죠. 없었을 것 같아요. 방어적인 측면에서는 계룡산이 훨씬 낫지만은 방어적인 측면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야? 그런 예. 측면이 많죠. 예.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수님 그 역사 그 수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세종시도 이제 백제의 땅이었잖아요. 그렇죠. 세종시를 만들면서 이렇게 발굴조사를 많이 했는데 그때 그 백제의 그 신도시가 있었다는 것이 이렇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예. 말씀해 주시죠. 세종시에서도 백제 유적이 뭐 발견이 됐죠. 네. 한솔동에 가면은 백제 고분군 네. 고분이 14기, 석광묘하고 석실문 예. 이렇게 해서 14기가 발굴이 됐고 예. 거기에서 여러 이제 또 백제 유물이 나오기도 했고 뭐 금동 신발도 나오고 그렇죠. 근데 그 나성동 네. 거기가 사실은 이제 상당히 그 큰 유적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는 여러 건물 터와 예. 더불어서 도로가 있는 도로 유적도 나오고 예. 또 신도시 그 당시. 예, 그렇죠. 금동 신발도 나오고 그랬는데 예. 이게 금동 신발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이 금동 신발이 무령왕릉에서 나온 금동 신발하고 비슷하거든요. 예. 저도 한번 봤어요. 비슷한. 그래서 그런 금동 신발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는 예. 왕의 버금가는 그런 세력을 갖고 있었다 하는 네.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저기 또 공주 의당면에 있는 수촌리에서도 네. 그런 그 금동 신발이 발견이 됐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전쟁 때문에 옮기기도 했지만 백제가 한성에서 웅진으로 옮길 때에도 네. 이러한 그 세종에 있는 세력 또는 공주 의당면에 있는 그 수촌리 유적에서 나온 그 세력들이 권유를 하고 권장을 하고 그래서 공주로 왔다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교수님하고 그 역사적인 그 배경에 대해서 얘기해 보니까 너무 재밌는데 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교수님 사모님께서 신청하신 그 노래인데요. 유심초의 사랑이여를 감상하고 오겠습니다. 예. 별처럼 아름다운 사랑이여 꿈처럼 행복했던 사랑이여 머물고 간 바람처럼 기약 없이 멀어져간 내 사랑아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라 지지 않는 사랑의 꽃으로 다시 한번 내 가슴에 돌아오라 사랑이여 내 사랑아 사랑은 타버린 불꽃 사랑은 한 줄기 바람인 것을
네, 유심초의 사랑여를 들으셨습니다. 임지한의 세종 납시유는 98.9MHz 세종 FM과 OBS 라디오 99.9MHz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제 사모님이 신청한 노래를 들으셨는데, 뭐 사모님은 제가 알기로는 대전여중 또 교장으로 정년퇴직하시고 지금 제 2의 인생 뭐 숲해설사를 하고 계셔서 저하고 가끔 만나거든요. 어때 뭐 재밌다고 하시나요? 예. 아주 재미있게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뭐 교직에 있다가 네. 대전여중에도 있었고 뭐 동신중학교에도 교장으로 있다 퇴직했는데 원래 그 나무하고 꽃을 좋아하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제가 무슨 박물관장이나 뭐 학장 이런 거 할 때 어디서 이제 외부에서 난 이런 게 들어오거든요. 저는 그 난을 살리지 못하고 많이 죽여요. 죽이는데 이제 죽어가는 걸 집사람한테 갖다 주면은 또 잘 살리고 그래서 아주 적성에 딱 맞는 그런 직업을 저는 이제 택했더라고요. 정부청사에서 문화해설을 하고 우리 사모님은 이제 숲해설을 하시는데 거기 또 정부청사는 그 정원이니까 나무들이 많잖아요. 숲, 그렇죠. 꽃들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고, 잘 부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우리 교수님 개인적인 얘기도 한번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건강해 보이세요. 어떻게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감사합니다. 저는 뭐 우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운동을 한 50분 정도, 1시간 정도 합니다. 먼저 그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국군 도수 체조라는 걸 엄청 많이 했는데 그걸 체조를 딱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팔굽혀펴기도 하고 또 스쿼드라고 그래서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것도 스쿼트. 하고 또 그 제자리 뛰기 소음 방지 매트를 깔아놓고 그런 걸 해가지고 아침에 한 1시간 정도 하고 나면 이렇게 찌뿌드드하던 몸이 딱 개운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배드민턴을 좀 치고 그리고 뭐 골프도 조금 치고 산행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운동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뭐 체력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지 젊어 보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수님 그 뭐 일상생활에서 또 뭐 좌우명 같은 것도 있잖아요. 좌우명은 또 무엇인지. 좌우명은 이제 저희 집에 가면은 거실에 이렇게 붓글씨로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저 붓글씨 잘 쓰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그 있는데 걸려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일체 유심조라는 그 글자가 딱 써 있습니다. 그 말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모든 만물 일체는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마음에 달려 있다. 그렇죠. 마음에 달려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든지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일도 잘 되고 또 뭐 사람들도 즐겁게 만날 수 있고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좌우명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교수님 제가 한번 프로필을 보니까 또 논문을 아주 많이 쓰시고 책도 많이 내셨는데 뭐 그 중에서 보니까 뭐 태조 왕건 2000년 5월 동아일보 선정의 그 인문학 분야 베스트셀러 3위를 또 하셨더라고요. 또 제가 이거 꼭 읽어보고 싶은데 옛사람 72인에게 지혜를 구하다. 또 2003년 10월 동아일보 인문학 분야 베스트셀러 5위. 또 한국출판협회 선정 청소년 권장 또 도서이기도 했고요. 또 2010년에는 고려의 그 후삼국 통일과 후백제, 대한민국 학술원 선정 우수 학술 도서 등 많은 이렇게 책을 내셨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72인에게 옛사람 72인에게 지혜를 구하다. 굉장히 좋았거든요. 제목부터. 그 중에 들어 있는 72인 중에서 두 사람만 한번 소개 좀 해줘 보시죠. 뭐 저 나름대로는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단독 저서도 한 18권 정도 쓰고 대단하십니다. 또 뭐 공동 저서까지 한 80권 정도 글쎄요, 되는데 무지 많더라고. 여러 가지 많이 썼지만은 옛사람 그 70인에게 지혜를 구하다. 그 책이 사실 제일 많이 팔린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 중에 두 사람을 꼭 고른다면 저는 그 태조 왕건, 태조 왕건이나 또 책도 제가 썼으니까요. 그분하고 저 신돈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그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은 뭐 잘 아시다시피
후삼국을 통일한 사람인데 네. 그 신라의 삼국통일하고는 좀 다르게 통일을 했거든요. 네. 신라의 삼국통일은 김유신, 김춘추가 백제도 그렇고 고구려도 그렇고 뭐 당나라의 힘을 빌렸지만 무력으로 통일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고려태조 왕건은 물론 이제 끝까지 한거한 백제는 이제 그 무력 대결을 벌였지만은 신라는 그냥 그 신라를 잘 대해준 정책을 써가지고 투항을 받았거든요. 네. 무력으로 제압한 게 아니고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고려태조 왕건이 국호를 고려. 네. 이 고려는 곧 고구려를 뜻하거든요. 네. 그래서 고구려의 옛 영토를 되찾겠다 하는 그런 국시를 내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고구려의 옛 수도였던 평양을 제2의 서울로 삼은 거고, 예. 그 거기를 발판으로 해서 북진 정책을 계속 써가지고 통일신라 때에는 사실은 저쪽 저 대동강 거기까지밖에 못 올라갔거든요. 영토가. 예. 그 이후에 왕건이 그렇게 북진 정책을 쓰면서 서희 때 거의 압록강 그 서쪽까지 들어갔고, 네. 그 다음에 공민왕 때 함경남도까지 올라갔고, 네. 또 이제 조선시대에 와서 조선 세종 때 사군 육진을 개척하면서 현재 영토가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고려태조 왕건이 북진 정책을 쓰지 않았으면 우리의 영토는 아주 더 축소됐을지도 네. 모른다. 좁아졌고. 그런 생각을 예. 하고 있고. 그럼 신도는 신도는 사실은 스님이죠. 예. 네, 스님이라서 뭐 역사서에는 반역전에 네. 들어가 있어서 반역을 한 인물처럼 돼 있지만 네. 사실은 가만히 따지고 보면 개혁가죠. 네. 개혁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혁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귀족들이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토지를 막 빼앗기도 하고, 네. 또 양민들을 자기 집에 부리는 노비로 삼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다 다시 원주인한테 돌려주고 또 노비들을 풀어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썼거든요. 신도는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성인이 나타났다. 예. 이렇게 해서 막 그 환영을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잘 나가면 반드시 시기 질투하는 그렇죠.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귀족들이 뭐 저는 버릇이 없다, 뭐 왕명을 어겼다 이래가지고 결국 모함을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하는데 예. 그런 개혁가들이 이렇게 자꾸 역사에 나타나야 역사가 한 단계 발전된다는 거죠. 네. 노무현 대통령도 참 이렇게 비참하게 가셨지만은 예. 그런 분들이 또 나름대로 나타나니까 뭐 세종시도 이렇게 건설이 된 거고 여러 가지 또 많은 그 역사에 공헌을 하기도 한 것이죠. 네. 저도 한번 그 72인 그 옛사람 72인에게서 네. 거기다 이걸 배우는 그 계기를 한번 저도 한번 읽어볼게요. 예,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건과 그 신도는 이제 책으로 뽑으셨는데 예. 우리 또 이제 교수님 뭐 책도 많이 쓰시고 논문도 많이 쓰셨는데 꼭 뭐 하고 싶은 뭐 있죠? 버킷리스트. 예, 버킷리스트는 글쎄요, 저가 뭐 잘나지는 못하고 그랬지만은 네. 그래도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의미에서 자서전. 몇 년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자서전을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네. 또 한 가지는 아버님이 너무 그냥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셔가지고 예. 이제 뭐 돌아가시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셨는지 잘 모르잖아요. 예, 특히 예, 이제 예. 징용 가서. 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징용을 가셨고 어디 탄광에서 이렇게 일을 하셨는가, 예. 또 뭐 언제 돌아오셨는가, 어떻게 그런 것을 한번 찾아보고 싶긴 한데 그러면 이제 국가기록원에서 아버지의 발자취를 예. 찾아서 이제 예. 일본 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은 그래도 그런 생각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예, 그렇죠. 네. 아유, 뭐 제가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또 예. 징용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냥 말만 듣다가 교수님한테 이렇게 실질적으로 들어보니까 정말 그 일본 사람들 아주 나쁘네요. 예. 그 아버님이 이제 그 징용도 가셨고 또 이제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많이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도 우리 교수님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우뚝 서 있는 모습이 더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또 여기서 다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나훈아의 부모, 아버님 생각하시라고 부모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에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 나를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에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 나를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네, 나훈아의 부모를 들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갑동 교수님과 대화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럼 그 교수님 그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죠? 네, 궁금한데요. 예, 제가 존경하는 인물은 뭐 여러 사람이 뭐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제가 역사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역사학자이면서 언론가였던 단재 신채호 선생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이분은 이제 고향이 또 저희하고 또 고향이 같아요. 대덕군 산내면 출신이거든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대전시로 편입됐지만은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의 그 사상이라든가 업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존경스럽습니다. 그 올곧은 그런 그 행동과 더불어서 독립운동에 몸을 바쳤고. 또 우리가 일제 시대에 그렇게 병합한 원인을 우리의 민족 정신에서 찾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점에서 상당히 존경할 만한 인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뭐 존경하는 분은 또 신채호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또 가장 살면서 기뻤을 때는 언제였었죠? 예, 가장 기뻤을 때는 이게 이제 자식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하는데 뭐 그래도 하여튼 저희 애들이 나름대로 공부들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큰 아들은 한국외국어대학교를 나왔는데 그 졸업할 때 전체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전공했어요? 원래는 중국어를 전공을 했는데. 그 뭐 전체 학교 통틀어서 수석 졸업을 해가지고 자랑할 만하네요. 그때 상당히 기뻤던 기억이 있고 작은 아들만 둘인데 작은 아들은 중학교 졸업하고 중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그래도 중국에서는 제일 좋다는 그 북경대학을 합격하고 입학했을 때 그때 상당히 기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주 자랑할 만한데 뭐 아들만 둘이신가 봐요. 그럼 뭐 딸 생각은 안 나나요? 아이고 글쎄요. 아무래도 아들만 있으니까 좀 무미건조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딸을 하나 낳았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전에는
딸이 하나 있어서 네. 딸 이렇게 저 팔짱을 끼고 네. 포장마차 가서 소주 한잔 하면서 이런 인생 얘기 뭐 무슨 인간 얘기 네. 책 얘기 이런 걸 좀 네.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실패했습니다. 아빠한테 딸이 있어야지 예, 예. 예, 좋다고 그렇게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예. 그럼 또 교수님 그 뭐 갑동 또 이름이 특이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이름 때문에 뭐 에피소드가 있었다고요? 예, 예. 제가 이제 학생들을 그 가르치면서 또 대전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대전의 역사 이런 걸 가르치기도 했는데 예. 그 대전의 역사 중에서 도청이 이제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네. 이사 왔는데 그때 도청 부지를 희사한 사람이 누구냐? 공주 갑부였던 김갑순 씨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김갑순 씨 얘기를 하면 아이고 교수님 그분하고 친척 어떻게 아니냐고? 친척 오. 아니냐고 그렇게 또 예. 질문을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재밌게 하려고 예. 맞아. 그분이 우리 사촌 형이었어. 야. 예, 사촌 형인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실제 이제 제 5살 때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예, 예, 예. 내 5살 때 돌아가시면서 야 그 유성 쪽에 있는 땅 10만 평을 나한테 주었어. 오. 그런데 예. 그 10만 평 중에서 나중에 정부에서 8만 평을 희사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기꺼이 희사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왜 희사했느냐? 거기에 현충원이 이제 들어섰어요. 예. 그래서 현충원이 들어서서 땅을 희사하는 조건으로 네. 내 이름이 영원히 남도록 동네 이름을 갑동이라고 해주쇼. 내가 그렇게 해서 예. 거기가 갑동이 됐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토리텔링이네. 예. 처음에는 진지하게 했더니 애들이 처음엔 믿어요. 믿죠. 예. 그런데 나중에 또 그걸 또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냥 그렇죠. 우스갯소리 한 거다 이렇게 했는데 네. 한 번은 총장님 앞에서 그 농담을 했는데 총장님이 저보고 그렇게 재산이 많으시면 저 학교에 1억만 희사를 좀 하시죠 하는데 제가 아주 당황해서 혼난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 뭐 교수님과 예. 그 백제 이야기 또 행정수도 이야기 뭐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시간이 뭐 확 가버렸네요. 네,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좀 안타까운데 그럼 우리 교수님 그 마지막으로 예. 방송 참여 소감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하여튼 제가 세종에 온 지 한 1년 7, 8개월 정도 됐는데 예. 대전이 이제 출생지라서 대전에도 애착이 많지만 또 제가 이쪽에 자주 왔다 갔다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세종에 살게 됐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세종 FM이 영원히 이렇게 잘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송 참여 소감 정말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김갑동 교수를 모시고 세종시의 역사적 배경과 김갑동 교수의 개인적인 그 이야기도 아주 재밌게 들어보았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청취자님들도 유익하셨는지요? 임재한의 세종납시인은 세종 FM 98.9 MHz와 OBS 라디오 99.9 MHz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세종 FM 유튜브로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노래 버스커의 여수 밤바다, 이찬원의 시절 인연을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갑동 교수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너와 함께 걷고 싶
싶어 이 거리를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이 바람에 걸린 알 수 없는 향기가 있어 내게 전해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 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이 거리를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하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 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바바다 뭐 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